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지난주 우리 연휴 시기에 헝다그룹 관련 이슈로 한 차례 하락이 나왔지만 바로 회복을 보였습니다. 같은 주에 이 리스크가 해결이 됐다. 인민은행에서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해소됐고, 만약에 채무를 불이행한다? 지원을 받았는데 불이행하는 건 그거는 못 갚은 게 아니라 안 갚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이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헝다그룹 이슈도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뭐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쉬어가는 구간은 만들 수 있어도 뭐 제2의 리먼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나올 상황이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엔 뭐가 있느냐? FOMC도 지나고 헝다그룹 이슈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를 기다리는 건 미국 하원의 예산 가결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법안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미 27일까지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다. 그럼 오늘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일 새벽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이미 양쪽이 합의된 사항이니까 통과가 되는데 이제 세제 지출 법안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또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당에서 뭐 날치기 형식으로 소위 말하는 그런 뭐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식이 된다 해도 하원 통과는 사실 쉽지는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협의가 좀 필요한데 규모를 좀 축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 5천억 달러를 얼만큼 축소하는지 양쪽이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이미 통과가 된다라는 것. 그러면은 5G 관련주나 뭐 기계나 건설 관련 쪽으로 인프라 쪽으로는 관심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스닥도 헝다그룹 이슈로 한 차례 출렁거렸지만 61선 이탈했지만 바로 회복을 보이면서 15,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21선 바로 회복해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회복해도 괜찮다. 지금 바로 회복한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좀 눈치 보기를 보였지만 미증시는 저 인프라 법안이랑 통과되면은 이제 좀 쉬어가는 단계로 주초에는 나오면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빠르면은 뭐 내일 오후장이나 아니면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분기 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약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0.26% 올랐지만 그냥 눈치 보기 장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저 인프라 법안은 통과될 텐데 세제 지출 법안은 저 규모가 큰 건 얼만큼 축소가 되느냐 그리고 과연 저게 통과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 부분은 이 세제 지출 법안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악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인프라 법안은 이미 거의 뭐 합의가 된 상황이니까 뭐 걱정할 게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냥 팩트만 보면은 코스피는 아직 약하다. 3,150도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150을 회복해야 약세 구간 정도는 탈피하고 중립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3,200 회복하면 다행인 거고 3,250을 넘어가야 강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150에서 3,250까지는 중립 구간인 거고 3,150 현재 구간은 약세 구간 그리고 3,250을 넘어가야 강세 구간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뭐 수급 동향은 양호합니다. 선현물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상승 포지션을 일부 구축하고 있다. 아주 강세 포지션은 아닙니다. 상승 포지션 일부 구축하고 있고 콜풋은 금액도 크지 않고 양매수이기 때문에 이건 중립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포지션이지만 아주 강세는 아니다. 그래도 최근에 매도하지 않고 환율 동향도 안 좋은데 아직도 1170원대 유지 중입니다. 환율 동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역시나 연말 소비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위드 코로나도 준비하고 있다. 10월 초 정도에 이제 정부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정말로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확진자가 지난주에 뭐 3,000명도 한번 넘어가고 했는데 확진자 얘기보다는 백신
이 백신이 접종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별로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시행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말바꾸기를 하느냐. 말바꾸기 하면 한 차례 쉬어가는 단계가 나올 것이고 시행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기대감이 떠오를 수 있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직 코스피는 썩 건드리고 싶지 않다. 몇몇 종목 정말 극소수 종목 빼고는 뭐 별로 모아가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어도 중립 구간 정도는 와줘야 매매를 시작하지. 코스피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자제한다. 적어도 코스피를 매매한다. 중소형주 매매가 유리하다. 차라리 지금은 코스닥 쪽을 보시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약세인데요. 오늘 약세인 것이 주가 레벨 자체가 높죠. 코스닥은 어떻게 됐느냐? 수급적으로 한 차례 밀렸지만 공매도와 수급적으로 한 차례 밀렸지만 이거 아니야 너네 수급적으로 밀은 거지 문제가 있어서 밀어내린 거 아니지 외국인들 공매도 리포트 내고 너네가 인위적으로 내린 거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강력한 증시입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체크를 확실하게 하셔도 투자하는 데는 이제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미국을 이제 방문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뭐 반도체 공장 증설을 하는 부분 어딘지 확정만 하면 되는 거죠. 이미 세제나 이런 부분은 이제 조율이 돼 있으니까 삼성에서 확정만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틴 부근이 되겠죠. 이쪽에서 이제 뭐 테일러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확정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장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배터리. 그리고 백신을 자꾸 삼성에다 얘기하는데 굳이 뭐 삼성에다가 백신을 가져오라고 할 건 없죠. 그건 정부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더나를 이제 국내 생산을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내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꼭 굳이 뭐 삼성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원하니까 그 부분 뭐 얘기하는데 핵심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쪽으로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 확정 짓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반도체 공장은 추가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 미국이 할 것이냐 유럽이 할 것이냐 한국이 할 것이냐 그리고 배터리 부분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 SK이노베이션이 이제 포드하고 합작사 이제 기존에 6조 원대의 합작사를 이제 미국 공장을 증설을 제1공장이죠. 증설을 하고 그리고 동유럽에도 12조 원대의 이 합작법인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규모도 6조가 아니고 이거를 12조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에서도 미국에다가 뭐 스텔란티스가 됐던 뭐가 됐던 뭐 리비안이 됐던 뭐가 됐던 아니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공장을 짓던 미국 공장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방문해서 뭐 백악관까지 초청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보를 잘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이제 국제유가도 상승했고 이런 포드와 합작 규모 증설하는 부분도 이제 확대 규모하는 이 부분도 2배로 늘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25만 원 구간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 아직 회복된 건 아니고 회복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오늘은 동박 쪽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SKC라던가 이런 뭐 일진 머티리얼즈 뭐 전통적인 기업이죠.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쪽이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 저항을 돌파해서 뚫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이 중에서 들고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과거에 많이 매매를 했고 솔루스 첨단 소재를 지금 들고 있는데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와 함께 포스코 케미칼도 17만원 넘어가고 있고 후성 같은 경우도 과거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드디어 2만원대도 넘어가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후성 그리고 상신 EDP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소 관련주 쪽으로는 두산 퓨얼셀이 수소 연료전지 첫 해외 수출 기념 출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6%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55,000원 돌파가 관건인데 지난번에 한번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이 구간을 넘어가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도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당장은 이 구간이 55,000원 구간이 이제 저항인데 거래량 실어가지고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건드리면 돌파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 구간에서 매매하기보다는 밀려있을 때 쉴 때 매집을 해나가고 저항 구간 가면 줄였다가 돌파하면 재매수하는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자,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SOL 같은 경우가 역시나 10만원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GS 같은 경우 뭐 이 국제유가 하면은 이제 우리 뭐 석유화학 업체 쪽으로 SOL, GS,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3사 쪽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GS는 연말 쪽으로 가면 찬바람이 불면 이제 지주사 기대감이 있겠죠.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되고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자, 이 관련해서 이제 국제유가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마성으로 한 번씩 치고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당일날 급등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봉으로 밀리거나 갭이 크게 나면 음봉으로 밀리거나 그러니까 당일날 처리한다라고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치고 빠지는 밑에서 모아갔다 치고 빠지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강 NNT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 건의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뭐 총 두 건을 합치면은 1188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21,000에서 22,000 이 저항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좋아서 이번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밑에서 이제 못 모았다라고 하면 다시금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옵니다. 22,000원 위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추세를 위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위쪽 방향으로 올라와서 다중천장을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 22,000원 넘어가야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작년부터 이제 해운주 계속 좋다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가 먼저 회복이 되고 올해는 BDI 지수가 좋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올 정도로 BDI 지수 쪽은 굉장히 좋았죠. 원자재 운송 쪽은. 그래서 펜오션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휴식 구간을 뚫고 이제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선, 62선 제압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해운주는 살아날 수 있다. 펜오션을 기점으로 해서 살아날 수 있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증자 이슈 이후로 좀 휴식을 취했는데 그때 증자가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좀 올라왔다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한해운도 회복을 좀 보이고 있다는데 좀 약하다라는 거. 페노시 역시나 더 강하고 HN 같은 경우 과거 현대상선이죠. 이쪽은 이제 파업 이슈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노조 간의 뭐 갈등이라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올해는 페노션이 제일 뭐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페노션이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SM 상선 쪽 관련해서 연말까지 상장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SM 상선은 과거 우리나라 해운 1위 업체인 한진해운을 이제 인수해 갔죠. 그래서 SM 상선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TK 케미칼 같은 경우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가 지금 열풍을 보이고 있습니다. DP에 이어서 오징어 게임까지 뭐 미국에서 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콘텐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제공하는 기존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바닥을 탈피하는 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 오랜만에 5%나 올랐습니다.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도 바닥 탈출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61선 지금 건드렸는데 여기까지 넘어가지고 9만원까지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추세는 완전히 위쪽으로 돌리는 것이고 만약에 쉰다라고 하면은 87,000원 구간 이 구간 지지받는지 보시고 87,000원 구간부터 슬슬 모아가셔도 되는 구간이 됩니다. 제이 콘텐츠리는 기존에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슈로 해서 다시 한번 과하게 밀렸습니다. 이때 거기에
이 외국인 매도랑에서 투자 심리적으로 해서 좀 과하게 좀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8월에 외국인 매도와 함께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지난달에. 그래서 밀렸는데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DP, J 콘텐츠리,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 이제 J 콘텐츠리는 계속 생산한다. 거기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 극장 산업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는데 메가박스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아지는 일만 남은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J 콘텐츠리, 그리고 SBS 같은 경우도 관련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고, 다시 한번 뭐 기존에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한 실적, 그리고 인기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뭐 건재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뭐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덱스터가 쉬는 구간에 위즈익 스튜디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세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덱스터 올라올 때 같이 말씀드렸죠. 위즈익 스튜디오나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VFX 이런 특수효과 쪽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해서 뭐 기계 관련주 진성 TEC나 두산박해 쪽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쪽이 뭐 12,000원 뭐 지지받으면은 그래도 저점 정도는 나왔다. 아직 거래량은 좀 부족합니다. 천냥봉이 좀 제대로 세게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량은 아직 좀 부족하다. 두산박해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약한 것 같습니다. 42,000원 구간을 회복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회복해줘야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신 5G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이제 최근에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오느냐,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느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북한에서 종전선언 발언, 이 부분은 뭐 김여정이 뭐 흥미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결과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말하는 게 좀 부드러워졌을 뿐이지, 자, 김정은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얘기하는 거는 좀 강대 강이죠. 둘 다 강하죠. 그런데 김여정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드러운 겁니다. 똑같은 대화예요. 선결과제, 대북제재 완화를 해야지 우리는 대화하겠다. 이게 북한 이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 니네 비핵화를 하고 나서 우리가 제재를 풀어주겠다, 완화해주겠다라는 얘기고, 둘이 원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우리는 미소 지으면서 사진 찍으려고 니네랑 만나는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은 너희는 그걸 원하겠지만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원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대북 제재 완화부터 풀어라. 그러면은 종전이든 뭐든 우리가 고려해 주겠다. 이 개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 니네 비핵화 합의부터 해라. 사실 미국은 종전에 별로 관심이 없죠. 종전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국익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종전보다는 비핵화부터 해라. 그러면은 대북제재 완화를 좀 풀어주겠다. 이 개념인데, 이 바이든 정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존에 좀 너무 강력했던 뭐 제재를 일부 완화해주면서 이제 뭐 들어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급한 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난티부터 시작해서 뭐 선도전기라던가 이런 전력 관련주들,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들, 그리고 대아티아이다 뭐 이런 철도 관련주들 등등, 뭐 아니면은 러시아 뭐 가스관 관련주 등등 많죠. 이런 관련주들, 대북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한번 움직였다라는 거. 저항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좀 줄이는 구간이고, 저항을 돌파하면 매매를 하시고, 아난티처럼 저항을 돌파해서도 갭으로 넘어서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은 휴식 구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에 있어서 기다리느냐라 저항을 돌파해서 기다리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면 됩니다.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종전선언 뭐 이번 정권 안에 하자라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억 규모의, 통일부에서 100억 규모의 예산을 측정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좀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 사회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뭐 아직 뭐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이제 이산가족분들, 뭐 그분들 상봉을 위해서 뭐 제안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뭐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좀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런 분들께도 이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뭐 배정되는 게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각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각자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우린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이제 저항을 돌파했느냐, 위쪽에 있느냐, 위에서 쉬는 구간, 밑에 있으면은 저항 바로 아래이기 때문에 매매 금지, 돌파한 다음에 매매하거나 휴식 구간에 매매한다. 이 개념 두 가지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이제 이재명 경선 후보가 전북에서 승리하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 테마 쪽은 급락을 하고 이재명 후보 테마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말씀드렸듯이 인맥 관련주는 여러분들 자제하시고, 누구누구랑 뭐 어디서 친하다, 뭐 고등학교 동창이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경북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러면은 저랑 연관돼 있는 기업인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를 보시는 게 낫다. 해당 당에서 누가 되든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이슈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동일하게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책 관련주를 보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는 정책 쪽을 보시는 게 유리하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수는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하죠. 헝다 이슈도 있고 해서. 그런데 종목별로는 흐름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계좌에서 하나씩 튀어오르는 종목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 계좌가 좋아지는 이 기존에 올해 좀 어려웠던 구간들을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8월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뒤통수를 맞은 거죠. 외국인들 매도세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수급적으로 과하게 누르는 구간을 넘어가서 이제는 이제 좋은 종목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좋아지고 있고,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은 여전히 좋고, 그리고 밀려있던 종목들 중에도 이제 뭐 제자리 찾아갈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서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다가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월부터 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소비 시즌도 돌아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회원분들께는 전일 이제 주말 이용해가지고 이제 4분기 마지막 올해 마무리하는 4분기 이제 증시 전망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테이퍼링도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이슈라서 오히려 재료 소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기존의 우려감을 해소하는 불확실성 해소 정도가 될 수 있고, 헝다 관련 이슈는 무난하게 넘어갔죠. 거기에 위드 코로나 기대감, 여기 한류 콘텐츠, 거기에 친환경적인 부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반도체 공급난이라던가 이런 좀 이 숨통이 좀 막혀있는, 중간에 혈관이 좀 막혀있는 쪽은 여러분들이 좀 자제를 하시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쪽을 여러분들이 베팅하시면은 앞으로 올해 말까지 해서 내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열려있고, 수익률을 그동안 상반기에 좀 저조했다면은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렵다면은 잘 고민해 보시고 저희 쪽에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